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주말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금토일이 정말 눈 깜빡하니까 지나가고 말았으며 또 금방 이번 주 금토일이 기다려지고 있다.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023 첫 장복 투어 콘서트 서울콘 1, 2, 3일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4, 5, 6일차가 또 이번 주 주말에 시작이 된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는 아주 빅 이벤트입니다. 자, 이렇게 6회차 공연을 한다라는 게 가수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제 실제로 임영웅님이 퇴근할 때 역시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이게 1일차, 2일차 때는 임영웅님이 좀 기운이 남아 보였는데 3일차 때는 역시나 댄스로 화답을 하면서 영웅시대 분들 앞에서 Do or Die도 한 안무 보여줬지만 뭔가 현장에 계셨던 팬분들의 이야기로는 역시 우리 아티스트 조금은 지쳐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360도 무대라는 것이 가수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그 큰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노래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리뷰 후기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아무도 모른 이 소심한의 또 입중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입중계를 말하기 이전에 좀 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놀래키게 만든 기사를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때 이찬원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깜놀 비화를 공개를 했어요. 갑자기 이찬원님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임영웅 보고 굉장히 당황했다. 형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가 하고 봤더니, 자, 이찬원님이 베스트 뮤직 부문상을 수상하면서 이 인터뷰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영웅이 레드카펫을 지켜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는데 자기가 레드카펫 시작하기 전에 임영웅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었다고 해요. 근데 임영웅씨 대기실이 이렇게 따로 있었지 않냐. 그런데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기자분들 계신 곳에 임영웅씨가 앉아있더라. 좀 신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찬원님이 가서 아니 형 왜 여기에 앉아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나도 레드카펫 보면서 다른 가수분들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만 봐도 우리 아티스트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마 이찬원 님도 임영웅 님의 이 행동에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 님은 다른 가수분들도 함께 보고 친해지고 또 그분들 역시 존중하는 마음으로 레드카펫을 지켜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찬원 님이 대기실에 갔다가 알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역시 우리 가수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놀래켜주고 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임영웅 님이 이 무대에서 이제 앵콜 무대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점점 시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님이 막 다급하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빨리 해보세요. 지금 다 해보세요. 마이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귀엽다, 예쁘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귀엽습니다, 잘생겼어요. 막 이런 말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랬더니 임영웅 님이 사랑한다고요? 라고 질문하니까 당연히 현장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은 예! 라고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영웅 님도 저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콘서트가 끝나가게 되면 사람인지라 좀 지치고 아무리 즐거운 일도 여러분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죠?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그러면 안 먹고 싶잖아요. 임영웅 님이 아무리 가수고 노래 부르는 걸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결국 지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치게 됐을 때는 뭐 노래고 뭐고 이제 그만두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이렇게 영웅시대 굿즈 티셔츠를 입었을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앵콜 무대거든요. 이런 앵콜 무대를 끝내는 순간에도 피로하거나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어나갔다라는 게 역시 우리 아티스트는 참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글도 좀 볼 수 있었어요. 임영웅님 덕분에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가 웃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한 자녀분의 글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어머니가 저렇게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얼마만에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자녀분들은 같은 마음 아닐까요? 임영웅님을 보고 노래하고 행복해하는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녀분들이 더 임영웅님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런 모습. 자, 이런 감격 후기는 엄청 많습니다. 너무 재밌다. 여기 임영웅 씨가 몰래 핸드폰으로 찍지 말라고 했다고 사전 MC가 주의 줬는데 진짜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핸드폰 카메라 안 들고서 햇님밤 4세대처럼 말 잘 들고 있다가 영웅 씨가 하이파이브 하려고 이렇게 계단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들 성난 황소 때처럼 달려들었다. 웃자고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니까 카메라도 잘 안 꺼내시던 많은 분들이 성난 황소 때처럼 엄청나게 임영웅님 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긴 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임영웅 씨는 건실한 청년 장르가 아니라 그야말로 앙큼한 연하남의 장르였다. 큐티 섹시라는 단어 아십니까? 귀엽고 섹시하다. 임영웅님을 보고 건실한 청년이 아니라 앙큼한 연하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 축구하기에 정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축구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임영웅님이 이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당연히 뭐 많은 분들에게 이토록 엄청나게 좋은 무대를 보이기 위해 합숙 훈련을 한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서도 축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영웅님이 뜬금없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을에서 초겨울까지가 정말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 아티스트는 축진남이 맞구나. 축구에 아주 제대로 푹 빠져 있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굉장히 억울해했었다고 해요. 뭘 억울해했었냐?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합숙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합숙 훈련이 막 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카메라에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게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엄청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걸 본 현장의 팬분들이 너무 귀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영상으로는 재밌어 보였어. 영상 관계자의 주례를 틀어야 한다. 관계자님 죽을 뻔한 버전도 올려주세요. 막 이런 팬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스태프들 혼내줄게. 막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귀엽다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또 임영웅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노래가 정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이때까지는 무대가 없어서 커버곡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웅튜브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왔었던 거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계신 덕분에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이거 아마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아티스트가 왜 영웅시대 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무대가 만들어지게끔 팬 활동을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아티스트에게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영웅시대 분들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 무대를 가질 수 있다. 천상 가수 아닙니까? 그야말로 천상 가수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그렇게 신나다 보니 임영웅님이 그냥 무대를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너무나 돌발 행동이 많았다고 해요. 어떤 돌발 행동이 많았느냐? 자, 무대에서 뛰어내려와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아가 보랏빛 엽서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따뜻했고 심지어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무대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밑에 있었던 경원들이 난리 났었다고 해요. 왜냐면 내려오려고 했을 때 이쪽은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좀 막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경호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쪽은 못 내려가 봤던 거예요.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팬분들도 가까이 가서 얼굴 보고 손잡아드리고 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는 안 와봤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원분들 뛰어오고 그랬다고 해요. 자, 그만큼 임영웅님이 정말 많은 현장 곳곳에 계신 팬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 360도 무대, 제가 뭐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무대가 정말 넓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인스타그램에 검색만 해봐도 이 무대가 얼마나 큰지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곳을 다 돌아다닌다는 건요, 이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 한 바퀴만 돌아도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는 이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무대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임영웅님이 자주 무대 밑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너무 웃겼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 빵 터진 길치웅, 어느 60대 노부부를 정말 진지하게 부르고 마무리 했는데 이제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임영웅이 갑자기 무대 앞으로 막 걸어가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 잘 상상해보세요. 임영웅님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안녕히 이러면서 딱 끝냈어요. 마지막 하잖아요. 여보 안녕히 하고 끝났는데 이제 탁 조명이 다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무대를 앞으로 나왔으면 뒤로 걸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임영웅님의 이번 무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방향이에요, 세 방향. 그러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이제 하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랬더니 임영웅님이 이 무대 뒤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일로 가야 하는 방향인데 내가 여기서 무대를 했어요. 그럼 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을 보고 만약에 노래를 불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로 정면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만약 여기를 보고 불렀다라고 한다면은 뒤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약간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게 하도 여기 가서 부르고 여기 가서 부르고 여기 가서 부르고 내려가서 여기 한 바퀴만 다 돌아버리고 이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내가 만약 여기서 불렀으면은 일로 들어가서 일로 가야 하는데 일로 걸어간다던가, 일로 들어와서 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간다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영웅이 앞으로 걸어갔다가 불 좀 켜주세요. 다시 불이 켜졌어요. 임영웅님이 여러분 제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절로 가야 된다고요? 해가지고 임영웅이 그때서야 길을 찾고 들어가려다가 아차차 이러고 돌아와서는 여러분 안녕히 라면서 다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마지막 가사 한 번 더 부르고 안전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밌고 순수하고 팬들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가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임영웅님이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역대급으로 무대 밑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해요. 손잡아주는 영상도 정말 많은데 뭐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줍니다. 기존에 있었던 무대 콘서트에서도 손을 잡아준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규모의 크기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큰 360도인데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3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진짜 제가 가지 못해서 그렇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셨던 우리 소천사님들이 있으시다면 임영웅님의 요런 나만 봤었던 나만 알았던 그런 깜짝 놀랄 후기들 많은 분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다면 우리 소천사님들에게도 너무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훌쩍 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이번 서울 콘서트를 오고 싶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신 분들, 또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소시를 통해서 콘서트를 즐기신 분들 모두가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 저력이 더 거대해지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2집 앨범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Do or Die 신곡 한 곡만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곡 리스트부터 콘서트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든 분야가 완전히 변화했다. 다녀오신 분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가 당장 바로 다음 주에 또 3회차 공연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감격스러운 콘서트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기사로도 올라왔어요. 자, 이건 제가 유출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히 기자분이 쓴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사가 삭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데 임영웅의 전광판 클래스가 다르다. 진정한 타의 모범이다. 가수 임영웅의 전광판이 그야말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날이 때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 천장에 달린 3개의 거대한 3개인데 한 방향이 아니라요. 정면, 양쪽 측면 3방향이 보이는 이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초대형 화면이 천장에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그 삼각형 모양대로 이런 게 3개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임영웅의 콘서트 전광판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퍼지며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커다란 전광판을 여러 개 설치해 어디서든 쾌적한 관람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소속사, 다른 소속사들 이런 것 좀 배워라. 진짜 부럽다. 살다 이런 엄청난 초대형 시스템은 처음 본다. 등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대박인 건요. 다음 주에 서울 콘서트가 한 번 더 진행이 되겠지만서도 자, 당장 그 다음 콘서트, 대구 콘서트, 부산 콘서트, 전국에서 열리는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이 이 초대형 전광판이 현장으로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콘서트건 가서 보시는 분들은 진정한 승리자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임영웅님의 이 초대형 전광판의 이 퀄리티와 완성도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록이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살짝 훑고 지나갈 임영웅님의 기록들도 있겠습니다. 임영웅 Do or Die 42주차 서클 차트, 디지털 차트 부분에서도 탑 2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솔로 가수 중에선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최근 서클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님의 Do or Die가요, 디지털 차트 부문 42주차 기록 중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혼성 그룹인 악동 뮤지션이
임영웅님에 비하여 약 100만 포인트 정도 앞서면서 1등을 차지했는데 100만 포인트조차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미미한 차이로 우리 임영웅님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1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특히나 솔로 가수 중에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혼성 그룹이니까요. 그러니 이런 가수의 콘서트가 대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또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전국 투어 임영웅 10월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탑2의 기록을 세웠다. 앞에 서클 차트에서도 2위를 차지했는데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그냥 2위겠습니까? 그냥 2위일 리가 없죠? 전체 스타입니다. 전체 스타.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우리 임영웅님이 차지를 했고 3위에는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전체 스타 중에서 스포츠 스타, 배우, 개그맨, 가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임영웅님이 탑2의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입니까? 특히나 이 평판 지수를 보면요. 1위를 차지한 손흥민 선수와 약 130만 포인트 정도 밖에 나지 않습니다. 130만 포인트다. 날까 말까 정도의 기록을 세우고 있고 3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과도 그 격차가 약 60만 포인트를 임영웅님이 앞서면서 2위를 차지한 것이죠. 더 대단한 건 9월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입니다. 9월달에도 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 방탄소년단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평판지수의 변동이 꽤 컸어요. 왜냐? 방탄소년단은 850만에서 790만으로 하락했지만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870만에서 850만 정도로 20만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입장에서는 60만 포인트가 하락한 걸 알 수 있고 손흥민 선수 역시 1000만 포인트에서 980만 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그 포인트가 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번 10월달 스타 브랜드 평판 2위 기록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단한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3일차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장에 가서 콘서트를 관람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진 한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시 1분 1초 0시 생각뿐이었다 규라고 되어 있는 임영웅님의 하트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3일차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영수증 이벤트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3회차 전부 다 새로운 멘트들로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을 아끼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사랑, 영시 바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런 세세한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물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방석이죠. 근데 요 방석 작년에 했었던 콘서트와 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작년에는 네모 반듯한 방석이었는데 이번에는 동그라미에다가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센스가 있는 디테일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방석을 가방에 넣어서 가거나 껴안고 갔다면 올해는 그냥 이 손잡이 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센스 있게 방석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런 방석 하나하나 제작하는데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초반에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초대형 전광판 역시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 콘서트 무대 설치 시스템이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돈을 아끼지 않은 콘서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신경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임영웅님 역시 내가 짱이다. 나는 영웅시대다. 막 이런 팬들과의 소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어깨 펴고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야? 라면서 임영웅님이 이 영웅시대 분들 짱이다. 라면서 영웅시대 분들이 막 환호를 해주니까 임영웅님이 어깨를 잔뜩 펴고 무대 끝까지 또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현장에서 포착이 돼가지고 제가 뭐 입중계로만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행복해 하셨다라는 후문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후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공연가는 또는 다음에 공연가는 많은 영시분들은 발성 연습을 하고 가야 한다. 도화와 창법이 도움이 될 거다. 작년 공연은 듣는 콘서트였다라면 이번 콘서트는 다 같이 떼창을 하고 뛰고 즐기는 콘서트다. 분명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 내 목이 아프고 잠긴다. 우리 노래를 듣고 싶어서 임영웅님이 인이어를 귀에서 자주 빼고 마이크를 떼고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번 콘서트 투어인 것 같다. 그리고 공연장 안에는 반팔티를 입고 가는 걸 추천한다. 공연장 안은 그야말로 열기로 인해 한여름과 다를 바 없다. 함께 즐기고 놀다 보니 2시간 50분의 공연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그 감동의 도가니에서 못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있습니다. 이번 공연 선곡 리스트 중에 김장훈 씨의 나와 같다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임영웅이란 가수는 정말 노래할 때 가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신만의 버릇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나지막히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떠한 기교도 없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탁탁 박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야. 노래에는 그 사람 자체가 나온다고 생각하던데 나와 같다면 노래를 부르는 임영웅님은 그냥 임영웅 그 자체라고 합니다. 진솔하고 굳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이 아닌 척,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음의 음성이 너무나 감동적이다라는 거죠. 마치 임영웅님이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써주는 화려하지 않지만 투박하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편지와도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콘서트가 너무너무 크게 성공을 했기에 그 이상의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고민도 진짜 많았을 텐데 무대는 오히려 더 시스템이 화려해지고 규모는 커졌지만 임영웅이란 사람이 겁먹들지 않은 사람이란 그 초심의 마음이 여전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눈을 맞춰주고 다정하게 웃어주고 기본을 잃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이나 잘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기 입으로 고명하다, 저명하다, 자신은 선하다, 깨끗하다, 남들은 나쁘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비난만 하는 그런 한심한 인성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눈높이를 맞춰서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계속하여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잘하지만 팬들이 즐거운지를 더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20도 무대라는 건요, 사실 가수에게도 엄청난 피로도를 주는, 부담감을 주는 무대라고 합니다. 정면만 바라보는 공연을 하는 가수에게는 뭔가 좀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법인데 내 뒤쪽, 내 옆쪽 다 뚫려 있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하며 시선이 딱 한 군데로 잡혀있지 않다 보니 정신이 없고 심지어 발라드 한 곡을 부를 때도 천천히 무대가 360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노래를 하고 2층에 있는 많은 인파를 뚫고 한 바퀴를 돌며 노래하고 손잡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이거 진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만큼 또 애써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한다. 제 말씀드리죠. 자화자찬. 티내고 내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팬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다고 씩 웃어주는 그런 모습들. 제가 오늘 안 본 구역이 있나요? 라면서 마지막까지 팬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말을 했어요.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 관객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임영웅님이 몇 년 만에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런 대단한 가수로서 얼마나 내가 스스로 성장했는지를 생각해보니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은 여러분은 즐겨주시기만 해달라고 말하지만 다른 건 자기가 다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기에 더 미안하고 그래서 더 고맙고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제가 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영웅님이 요번에 콘서트를 하면서 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소천사님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자, 바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임영웅님이 그 고음 부분에서 탁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것이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적막감에 휩싸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임영웅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조용히 읊조리며 시작하는 그 직전 구간에 어떤 한 팬분이 오빠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엄청나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도 순간적으로 웃겼나 봐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임영웅님 역시 노래를 몇 마디 부르다가 너무 웃겨서 결국 웃음이 터졌고, 이게 사실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부르는데 다시 발라드에 집중하기 위해서 얼굴로 손을 싹 모았다가 웃음을 참고 노래를 결국 완벽하게 끝까지 부르면서 오빠라고 외쳤던 그 분의 목소리가 들린 쪽을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탁 가리키면서 익살스럽게 센스있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좀 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다른 가수의 공연을 할 때 특히 발라드 파트 같은 경우는요, 뭐 가수분이 떼창을 요구한다거나 떼창을 해주세요 라면서 마이크를 넘기지 않는 한 그때는 조용히 하며 가수가 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는 게 사실 많은 공연에서 보여지는 기본 매너이긴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워낙 팬들과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빠라고 소리친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재밌게 잘 넘어가긴 했지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잖아요. 만약 그 중에서 나는 임영웅님의 노래를 정말 집중해서 듣고 싶었던 그 감성이 떨어지지 않게 감정선을 유지하며 듣고 싶었던 집중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또 약간 민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소천사님들은 공연장에 가시면 임영웅님이 떼창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임영웅님이 멘트하거나 쉬는 구간에서 그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노래를 부르고 집중하고 있을 때는 워낙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소리를 치면 가수한테 당연히 들립니다. 근데 결국 요번 공연에서 그런 분의 실수로 인해서 조금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임영웅님이 뭐 즐겁게 현장 분위기도 즐겁게 넘어갔지만 이것이 좀 멀리 내다본다면 이걸 또 따라한다거나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해도 되는 줄 알고 또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음 주에 열리는 서울 콘서트에서만큼은 이러한 부분을 각자가 굉장히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